네, 한 주를 잘 출발할 수 있는 이번 주의 투자 전략도 이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반적인 증시 흐름부터 먼저 월요일장이다 보니 좀 함께 전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자리를 잡고 있죠. FOMC부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까지 이번 주에 대형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8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의 흐름만 보더라도 사실상 0.25bp 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좀 기정사실화가 된 거 아닌가, 확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분석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의 입에 쏠리는 눈, 산타랠리 정말 올 것인가? 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는데 정말 더 본격적으로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파월 입을 안 볼 거예요. 이미 알았죠. 왜 안 보세요? 이 금리 인하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실업률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를. 입을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볼 건데,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는 지금 금리 인하할 것이 저희들은 이 시간대 11월 말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일라일 제약바이오를 반다 그랬는데 12월 달에는 제약바 아니라고 또 입장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라일리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반영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저희들이 이 시간 다뤘습니다만은 7일 동안 계속 양봉을 보이면서 그리고 갭 상승을 하면서 요걸 금리 인하할 걸 이미 반영을 했죠. 거기서 또 우리 여기 그렇다면 요게 아니라 우리는 또 진일보 해가지고 여기가 또 숨어있는 자막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그 로봇과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4% 이상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안은 또 전기차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리비안 같은 이제 그 테슬라와 경쟁하는 그런 전기차 업체들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요 릴라일리의 한번 주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라일리를 그 11월 달에 초경에 들고 왔죠. 요 자리에서 10월 말 때 악의를 벌리니까 일라일리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대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 말 때부터 코롱티시딘, 그다음에 이뮤노시아 많은 제약바이오를 공략해서 이 시간에 뭐 세 종목이나 9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의입 들어왔네요. 빠지고 있네요. 네.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지금 알테오존도 빠져가지고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라일리가 너무 올라서 12월 달에는 악어 입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학금 여러분, 이 종목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일라일리는 악어입이 들어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악어입이 통한다. 그래서 미국도 약간 헬스케어 분야는 쉬어가고 있고 이제는 금리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혜주들인 그 반도체나 그 다음에 IT 그런 성장주 쪽이 갈고 있는 특히 로봇이 왜 중요한가를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여기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미국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그 미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그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할 때 맨하탄 미션이라 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는 전쟁을 돌려가지고 나치 그다음 일본애들 이기겠다 그런 전쟁이라는 그 용어 때 쓸 때 미션을 쓰는데 이번에 제네시스 미션이라 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할 때 나는 이제 중국과 전쟁할 거야. 중국이 이길 거야. 그러면 한국은 우리를 도와줘. 이런 느낌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로봇 산업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모베드라는 로봇 플랫폼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반도체는 약간 많이 올라가서 쉬어가는 느낌이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그리고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로봇, 그리고 LG 그룹에서 로봇. 제가 또 이런 종목을 지난 시간에도 LG 네트워크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HL만도 이미 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많이 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있는 일라일릴리
악어이 만으로 들어왔다라고 차트를 봐주셨고요. 로봇 쪽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네요. 그 안에서 이제 오늘의 주력 상품 들어볼 시간인데요. 지난 거래일에 또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저기가 바로 현대차를 네. 들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한번 자,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 종목이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뚫고 올라가는 모양이 좋은데 자,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서학개미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이제 미국 주식만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매력 있다. 테슬라보다 흠뻑 나는 매력에 빠졌어요.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192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죠? 64조. 테슬라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232조예요. 무려 몇 배입니까? 셀 수가 없네. 너무나 격차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더 많을 거죠. 근데 물론 전기차는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3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배당이 안 나왔는데, 배당률이 작년 기준 대비 4.2%. 시가 배당률이죠. 즉, 10,000원짜리 샀다 그러면, 내가 1억 샀다 그러면 42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중에서 과연 현대차처럼 이렇게 퍼가 5배 정도 되면서 배당을 4.2%를 주는 주식이 미국에서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따라서 서학교 여러분, 현대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왜 다야 되는가?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네. 관세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미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관세 이 부분을 11월 1일부터 땡겨가지고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미 장부상에서 주가를 어떻게 반영시켰습니까? 관세를 때문에 이익이 줄은다는 주가를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소급에서 이제 관세를 적용시키니까 이익이 이렇게 더 증액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까 테슬라 시가총액이 2231억이죠. 네. 현대차는 64억밖에 안 돼요.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그러면 너무나 격차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요거 내년에 26년 1월 달에 여기서 발표하는데 이 내용이 요게 뭐냐면 자,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어클이라는 게 자동차 뜻이에요. 무슨 네. 얘기죠? 이제는 자동차가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AI가 작동해가지고 사람의 상관없이 생각하면서 운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만 보내는 시대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영상도 보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채팅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이제는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화가 된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하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하는 거니까 테슬라하고 이제는 그런 부분을 발맞춰 갔을 때 시가총액의 테슬라가 2231이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64조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는 껑충껑충 따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를 쳤다. 따라서 이제 현대차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여전히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세워볼까요, 이사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 요게 지금 그 모든 악어입을 뚫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악어입 보겠습니다. 이제 막 벌어지죠. 자, 요렇게 요게 뭐냐면 2012년입니다. 벌어질 때 엄청나게 오래 가거든요. 네. 오래 가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도 역시 이제 고점을 뚫었는데 무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테슬라 시가총액과 현대차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수하지 말고 들어갈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감하게 현대차 따라 잡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이사님. 자, 매수가 범위는 31만 5천 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34만 8천 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36만 3천 원, 손절가는 2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동차에 대한 종목 알아봤다면 기존에 담아봤던 종목 부품주 안에서 HL 만도로 저희가 포트에서 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후속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3차 목표가였던 5만 4천 원까지 달성을 했고 수익률은 5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HL 만도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있고 지난 거래일에도 9% 넘게 급등 마감을 했죠. 이제 또 이번 주 11일에 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 쪽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겠다라는 이 전략도 제시를 한 바 있는데 이 IR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 오늘은 좀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자, 이번 주 12일 날 IR을 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나요? 거래량이 역대급 터졌죠.
자, 그런데 지금 평균 매집 단가가 보니까 대략 한 5만 5천 원, 거의 6만 원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도 지금 만족 못 하겠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즉, 거래량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금이 들어가 있고, 들어온 자금은 돈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이 HL 만두를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약간 로봇의 감속기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핸들을 가볍게 돌리는 그것도 로봇에 일단 그 기능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보다 자기들은 앞으로 100배나 많은 시장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HL 만두를 여기서 만족 못 하겠어요. 물론 이번 주는 좀 조심할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도저히 만족 못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서너 배가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수 있다 룸은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제가 이 종목은 다음 목표가는 6만 5천 원, 6만 8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표가 4차 목표가 저희 6만 8천 원으로 한번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볼 시간인데요. 바로 한번 알려주세요, 종목. 다음 종목은 대성산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준비했던 한신공영과 약간 유사한 느낌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주들과 요즘에 지금 천일고속이라는 종목도 약간 자산 대비 저평가 된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죠. 자산가치 저평가 됐었는데 뭔가 기회가 있게 되겠죠. 자, 투자법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506억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자본총액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회사를 지난번에 항신공영처럼 지금 당장에 해산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청산하면 요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가보다 약간 3배 정도 높은 가격을 내가 청산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저평가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18억이 작년 회계 기준 발생했다는 것인데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서울 및 대구 지역에 가스 충전소를 운영을 합니다. 계속 돈이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온다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DS 파워를 통해서 열병화 발전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요거를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땅의 위치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이잖아요. 네.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있어 땅이. 근데 땅 평수가 960평입니다. 제가 지번을 해가지고 네이버 지도에서 따온 건데 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개발한답니다. 프로젝트가 약 1조 5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개발하면 나도 올라가야지. 개발할 때 요 땅 팔어. 나 개발할 테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런 신규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속터미널 재개발의 수혜주 대성산업이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실적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차트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볼까요, 이사님? 자, 여기 보시면 역시 악어입이죠. 네. 제가 여기서 악어입수로 들어오니까 나는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았어요. 관심을 두면 나만 힘들지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안 가니까 5개월 안 갔잖아요. 뚫었네요. 그리고 윗꼬리 달면 살짝 눌러줄 때 이 타이밍을 기다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봉에서 악어입에 확 올라탄 모습 차트 통해서 봐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세요, 이사님. 자, 매수가 범위는 5,54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93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6,370원,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제 12월에 첫 주도 끝나고 12월에 두 번째 주가 또 본격적으로 밝아오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 이번 한 주에 좀 자세한 투자 전략 또 종목별로 세세한 전략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병준 매니저는 지금 아까 1라1리 상황을 보고 제약바이오를 12월 달에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서 로봇을 하고 있는 회사로 집중적으로 편입을 했더니 결과가 현대차 대장이 올라가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MBN권리 박병준
박병주 밴드 혹은 MBN 골드 그 유튜브라고 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컴퓨터 시스템을 바꾸면서 무료 방송을 가면서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는요. 그리고 종목을 문자처럼 반대가 있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들으시면 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만 터치하시면 종목을 가장 대장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뒤에 바로 무료 방송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